하여튼 새 아파트가 들어올 그 위치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여기는 철거라고 돼 있네. 맞죠? 이게 다 구역인 모양이죠. 예, 철거라고 돼 있네. 그럼 어디까지가 아파트가 들어오는지 보고 그 바로 앞에 그런 것들을 미리 사놨는 게 도움이 되죠. 새 아파트가 이미 지어지면 비싸요. 그 동네는. 우리 양정 보세요. 흐름했잖아요 동네가. 근데 골드풀에 들어오고 막 하여튼 주변에 계속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땅값. 그런 데는 조금 빨리 흐름할 때 그럴 때 잡는 게 좋죠. 이런 데도 보면 매물들이 뭐 2층에 200이다 이런 식으로 공장 창고 주택월세 30만원, 매매 1억 7천 이런 것들 있네요. 네, 일단 뭐 별 특이한 건 없습니다. 가시죠. 하여튼 꼬마 빌딩은 땅값을 보고 들어가고요. 매매가에서 토지 면적을 나눠보고 구분상가는 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은행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수영역 방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차원원 간 보시고 건너가시죠. 뒤에 차 옵니까? 안 오죠? 예, 차 조심해서 건너가죠.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은 우리가 만약에 약국을 끼고 투자한다 하면 약국은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죠. 특히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있으면 좋습니다. 자, 건너가시죠. 차 오는지 보시고 가정의원이 있네요. 저런 거 좋습니다. 내과, 소아과는 그런 계열이죠. 처방전이 많이 나와서 약국이 딱 붙어 있습니다. 약국은 병원하고 각각 의뢰 관계이기 때문에 병원이 이동해버리면 약국은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 관계가 끈끈해야 되고, 근데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죠. 신축 메디컬에 병원이 들어오니까 약국을 분양받아라. 근데 병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축 건물 고의적으로. 그러면 약국 자리 분양받았다가 한 10억 날리고 실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신축 메디컬에 병원이 들어오니까 약국을 분양받아라. 그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 조심하시고 벽 쪽으로 좀 붙어서 다니시죠. 세븐일레븐 있네요. 편의점은 담배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CU하고 GS 세븐이 잘 나가고 있죠. 이마트 24는 한 7,000개 정도 되는데 후발주자라서 매장당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있고요. 월세는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CU GS가 약간 좀 높죠. 타 브랜드보다. 하고 미니스톱은 세븐에 팔렸고 맞죠. 보통 한 10평 미만도 출점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한 20평 근처, 한 15평, 20평, 하여튼 20평 근처에서 편의점을 출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담배 마진은 9%밖에 안 되지만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제품이 많기 때문에 짭짤하게 월세를 잘 줍니다. 그래서 저도 창원에 19평 300을 받고 있고, 위치가 좋으면 그 평수에 400, 500, 600 받는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위치가 더 좋으면. 그 정도로 브랜드는 매출이 높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주고요. 지금 제가 창원에 내내치킨도 세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느냐 면 소장님한테 미남계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에 내내치킨 8용점 세를 받고 있는데, 옛날에 거기는 단지 내 마트였어요. 근데 이제 세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소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브랜드가 좀 많은 가맹점이 많은 브랜드가 많단다. 가맹점이 많은 브랜드를 넣어주면 소장님한테 인센티브를 좀 더 드리겠다 해서 내내치킨이 가맹점이 1150개 넘잖아요. 치킨 브랜드가 700개가 넘습니다. 치킨 브랜드 종류가 700개 넘는데 그 중에 내내치킨이 6입니다. 가맹점 수로. 그래서 소장님한테 가맹점 수가 좀 많은 한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넣어주면은 소장님 인센티브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내내치킨이 원래 딴 데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가게로 이제 공실이 나려고 하는데 딱 들어온 거죠. 작년 말에. 그렇게 해서 지금 편의점, 치킨, 커피, PT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세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적재적소의 업종도 중요한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그 대구에서 강의를 할 때 우리 대구 수강생 한 분이 대구 금호지구에서 영어 학원을 하시는데 장사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임대가 많거든요. 아까 저는 용인수지 부자 동네에서 세를 받고 있잖아요. 피트니스 1대1로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금호지구라는 임대 아파트 많은 데서는 학부모들이 학원을 잘 많이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소비력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맞는가, 자, 차 조심하시고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촌에서 뭐 1대1 피트니스, 공방, 체험교실 이런 건 괜찮지만은 비교적 임대가 많고 소비력이 좀 낮은 지역에서 뭐 학원을 한다, 대체적으로 좀 안 되는 지역이 많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제 수업을 들어보시더니 맞네, 소비력을 안 따지고 학원을 열었더니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자, 지금 저희는 수영 파적공원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 꼬마 빌딩 지역들이죠. 상가주택도 꼬마 빌딩이라 합니다. 주인이 한 명인 그 상업시설들을 보통 꼬마 빌딩이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길은 사실 좀 다니기 힘들죠. 수시로 오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 6, 7분 정도 걸어가면 수영역 인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한 얼마 정도 쉴까요? 한 30분 이상은 쉬어요.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일단 남아있는 거리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영역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힐탑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동방오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굳이 크게 촬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면 한 40분 정도 쉬든지, 뭐 그 정도 하죠. 1시간을 쉬면 거리가 많이 남아서 뭐 좀 서로 조절을 하고요. 요즘 보기 힘든 이용원도 있네요. 자, 꼬마 빌딩 개념인데, 이제 노후된 건물은 물이 셀 수도 있어서 항상 사기 전에 이렇게 옥상에서 물이 타내리는 흔적이 있는지, 꼭대기층에서 물이 타내리는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또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것보다는 좀 최근에 지어놓은 거 있죠. 그런 건물을 요즘 또 선호하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자, 팔도시장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잠시 쉴 건데요. 한 40분 정도 쉬고 나면은 이제 신축 오피스텔 상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의 길에서 보기 힘든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편의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예. 궁금합니다. 예. 아마 대부분 한 10명 중에 9명은 와, 이런 편의점은 처음 본다. 네. 10명 중에 9명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편의점이길래 장사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수영 팔도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칼국수 맛집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오래한 유명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맞죠? 그때 누가 돌진을 해서 한동안 또 아픔이 있었던 팔도시장입니다. 자, 아까 어쨌든 교회라든지 그 절 그것도 잠시 봤는데 또 참고하시고 팔도시장입니다. 아, 그건 잘 모르겠네. 그때 하여튼 여기가 아니고 아마 저 밑에 나이가 많은 사람 그대로 돌진한 걸로. 그리고 업종도 중요한데 이것처럼 뭐 그냥 일반 사진관 요즘 장사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인생 네컷 같은 무인 사진관 창업비용 한 6천만 원 근처, 물론 권리금 보증금 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차리고 있고. 지나가시죠. 인생 네컷은 창업비는 작게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한 6천만 원 근처로 알려지고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보증금, 권리금. 근데 보증금은 어차피 뭐 받는 돈이니까 상관없고, 이 권리금은 뭐 기존의 가게가 달라면 줘야 되고, 공실이라면 보통 없죠. 그리고 가끔 권리금을 주인이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주인한테 권리금 주면 보통 못 받습니다. 물론 주인이 권리금을 준 사람한테 나가라 그러면서 주인 지가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 주인한테 권리금 주게 되면 보통 못 받습니다. 주인이 권리금 받는 건 합법이죠.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못 돌려받는다. 그래서 상가법도 조금 알면 좋습니다. 10년 보장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뭐 부동산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데 그걸 인수해서 편의점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근데 세입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면 내보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입자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비 얼마인지, 준공 당시부터 있는 철거할 수 없는 기둥을 말하는데요. 그런 기둥이 건물 중간에 딱 있으면은 가게 중간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철거할 수 없는 기둥이 있는지. 이따가 쉬고 나서 구분상가를 볼 때 한번 또 뭐 기둥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부산시청역 앞에 동원베스타 있죠, 신축. 거기 상가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예전에 제가 비어 있을 때 보니까 안에 기둥이 있더라고요. 일부 상가가. 그거 잘못 받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기존이든 신규든 항상 철거할 수 없는 기둥이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나홀로 떠 있는 기둥이 있죠. 네, 그런 거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때 뭐 철거할 수 없는 기둥이 준공 당시부터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벽에서 떨어져 있는 기둥이 만약에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특약을 적는 것도 필요해요. 네네네. 그냥 계약금을 바로 걸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내부를 들어가 봐야 됩니다. 기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긴 또 제 단골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소고기 가라오케가 아니고 소고기 특수 부위. 이게 또 맛있어요. 며칠 전에 다 먹고 갔는데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사장님하고는 모르는 사이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싼 직영점 돼 있죠.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맛있습니다. 자, 아주 상권이 강력한 이 동네 대표 상권 수영역 상권입니다. 상업지 굉장히 넓고 월세도 상당히 세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재개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계속 오르는 지역인데요. 재개발 관련 그 사진이 한 2장 있는데 그거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자, 우량사 입자 다이소도 나왔습니다. 다이소는 창업이 됩니다. 최소 평수는 100평, 직영은 300평. 건물주가 다이소에 세를 난다 해서 그게 직영이 아니고 본사 직원이 운영을 해야 그게 직영이거든요. 직영은 한 300평, 가맹은 한 100평. 지금 제가 재개발 지도를 한 2장 올렸어요. 또 저하고 친한 지평부동산 소장님 자료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따 여기는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맞죠? 그래서 각 구역별 진행 상황에 대한 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쉬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 구분상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주유소랑 이렇게 복합 건물로 되어 있죠. 주유소는 요즘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가짜 기름 팔아서 돈을 벌었죠. 제 아는 사장님도 가짜 기름 팔아서 한 100억 번 사람이 있는데 이거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짜 기름 팔아서 돈 많이 벌었죠. 요즘에는 힘듭니다, 주유소들이.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을 많이 하죠. 폐업은 폐업이고 휴업은 폐업을 할 돈이 없으니까 휴업하죠. 폐업하려면 1억 5천에서 2억은 듭니다. 토지 정화를 해도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뭔가 괜찮은 건축물, 오피스텔이라든지 상업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아니면 스타벅스라든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상당히 돈이 되죠. 스타벅스를 제일 쉽게 집어넣는 방법은 뭡니까? 스타벅스를 제일 쉽게 집어넣는 뭐 브로커한테 돈을 준다. 근데 그런 거보다 본사 직원이랑 친한 게 제일 쉽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집어넣는 게 본사 직원이랑 친한 게 제일 쉽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얘기하죠. 대전에 유성온천역 바로 밑에 그 도안 DT점 스타벅스, 그 제 친구가 세를 받고 있어요. 월세 한 2천만 원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면 스타벅스 직원이랑 친해서 쉽게 집어넣습니다. 건물 사기 전에도 연락하니까 입점이 된다라고 알려줬고, 보통 안 알려주거든요. 건물 사고 나서 물어보는데 본사 직원이랑 친하면 건물 사기 전에도 입점 여부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집어넣어서 놀고 먹습니다. 제 친구가 월세 2천 받고. 그래서 이렇게
제일 집어넣기 쉬운 방법은 그 브랜드의 직원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우리 보통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한 다리 건너서 친한 직원들을 확보한 뒤에 파리바게트를 넣고 싶다 한번 사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쯤이 되는지. 인맥이 없으면 그 방법은 좀 힘들고. 자, 바로 앞이 수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좀 빠르게 우리가 한번 둘러봤는데, 잠시 한 40분 정도 쉴 겁니다. 3시 43분이니까 10분에 어디로 오냐면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수영역 5번 출구에서 4시 2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수영역 5번 출구. 5번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시간하고.